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9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아주 회심에 큰 홈런을 하나 때렸죠. 홈런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정책형 뉴딜 펀드라는 겁니다. 정책형 뉴딜 펀드. 그거하고 지금 보면은 목, 금, 토, 일, 월 오늘까지 닷새 동안 세상이 시끌벅적지근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보니까 뭐 한국에 있는 금융회사들은 권력이 두려워서 그런지 또 뭐 검찰이 두려워서 그런지 또 무엇이 청와대가 두려워서 그런지 찍소리 못하고 있습니다만 홍콩계 증권사인 CLSA 서울지점의 리서치 센터장 폴 최라는 젊은 매니저죠. 펀드 매니저가 오늘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건 전 세계를 향한 보고서죠. 우리 국민들만 보는 보고서는 아닙니다. 펀드 매니저들이여 조심하라. 대통령이 당신의 경쟁자가 되었다.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 펀드 매니저로 데뷔했다.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주는 펀드와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보니까 9월 3일 발표한 그 뉴딜, 이른바 정책형 뉴딜 펀드라는 게 그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인 게 뭐 보면은 일단 뭐 정부에서 예산으로 이제 때려 부어서 뭔가 정권이 지향하는 정권이 찍은 그런 어떤 업체 업종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하되 거기에서 20조 원을 갖다가 펀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미 그날 참석했던 5대 금융지주회사 등 모든 금융사들이 팔이 비틀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70조 원을 갖다가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 얘기했는데 그거와 별도로 보면은 국민들의 장롱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겠다는 명목하에 20조 원을 펀드로 구성하는데 그 중에 민간은행 및 연기금에서 13조 원, 그 다음에 예산 및 예산 3조, 국고의 3조, 국책은행에서 출자금 4조에서 7조 원을 갖다가 종잣돈, 시드머니를 만들겠다는 거죠. 당초 원래 이 양반들이 이제 지향했던 것은 자, 이 펀드는 최소한 뭐 3%의 수익률을 보장해 줄 것이다. 보장해 준다. 그랬다가 그거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랍니다. 그래서 그건 포기를 했는데 그 대신 예산 3조와 국책은행 7조, 국책은행 출자금 4조에서 7조 원, 그 다음에 민간은행 및 연기금 13조였고 35% 즉 손실을 보더라도 예산 및 국책은행 출자금 도합 3조, 4조, 7조 원에서 손해를 막아보겠다. 즉 35%는 손실을 막아준다. 세금으로. 아니 펀드 사갖고 돈 벌겠다고 달려든 사람 그 돈을 왜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꿔줘야 됩니까? 그리고 오늘 홍콩계 증권사인 CLSA 서울지점이 밝힌 바와 같이 이것은 지극히 자본시장과 우리 자본주의 기본 원리를 갖다 왜곡하는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흔한 얘기로 7조 원 정도까지는 나 막아줄 테니까 돈 내라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보면 세금으로 손실 보전, 즉 20조 원 중에서 7조 원을 갖다가 예산 3조, 국책은행 출자금 4조, 즉 35% 손실을 완전히 담보, 흔한 얘기 이런 거 보고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동학개미들 간에 이걸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른바 녹색펀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통일펀드 다 휴지 조각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억해보세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흔한 얘기로 바다 이야기 기억도 생생하시죠? 그 다음에 횡담도 게이트, 다음에 저쪽 러시아 유전 게이트 등 그야말로 한탕 쫙 들어가서 흔한 얘기 돈 벌 사람 돈 벌고 뒤탔던 사람들은 와장창 덤태기 쓰고 휴지 조각 잡기 이 십상입니다. 이 점 역시 이제 홍콩 굉장히 금융에 강합니다. 홍콩의 이제 CLSA 뭐냐니까 뉴딜 펀드는 BBIG
이게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이랍니다. 빅에 대해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이걸 빼고 나머지 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투자가 위축된다는 거죠. 그걸 구축 효과라고 한다는군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빅은 이미 뉴딜 정책 펀드는 이미 크게 오른 업종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격이다. 결국 정부가 버블을 조장하고 있다. 역대 우리 과거의 예로 보았을 때 그와 같은 버블의 말로는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정부가 나서서 관제 펀드를 만드는 것은 크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모럴 해저드입니다. 자 보세요. 20조 원 규모 20조 원 펀드인데 그중에 13조는 어쨌든 우리가 돈을 내는 건데 7조 원은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 주니 흥청망청 그야말로 운용될 가능성. 이른바 돈 놓고 돈 먹기 흔한 얘기로 한 1, 2년 되는 도박판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뉴딜 펀드는 그러니까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여기를 빼고는 오히려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그걸 구축 몰아내는 걸 의미하는 거죠. 구축 효과를 발동한다고 합니다. 이제 보면서 저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라고 있습니다. 조순 학파의 어떻게 보면 적자죠. 적장자고 좀 조순, 정운찬, 전성인으로 이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마침 이번에 9월 3일 날 그날 보니까 홍남기 부총리하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나와서 뉴딜 펀드를 갖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지금 보면 세간에 지금 은행이라든지 금융사에 있는 임직원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야,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하고 금융위원장이 졸지에 펀드 영업사원이 되었구나. 그리고 대통령은 펀드 매니저가 되었구나. 전성인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금 보장 운운하니까 뉴딜 펀드가 원금 보장을 추구한다는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 당연하죠. 금융위원장은 중립적으로 금융의 왜곡 현상을 갖다가 감독해야 될 입장에 있는 그 금융위원장이 그 뭐 한 1, 2년 금융위원장 더 하겠다고 권력의 눈치 보면서 펀드 영업사원으로 나선 이런 지경까지 이르고 있으니 갑갑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앞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렸죠. 그 보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바다 이야기, 행담도 게이트, 유전 게이트,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통일펀드도 있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말기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7곳 전국 광역단체 17곳에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걸 세웠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세우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부터 우리나라 삼성, 현대, LG, SK 모든 대기업들이 하나씩 또 맡았어야 되죠. 그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보면 붕 떠갖고 밑에 여기서 관료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경제 관료들이 슬슬 장난치기 시작하고 나서서 그때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경제수석이 가서 막 경제수석이 팔을 비틀고 그 다음에 여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등에서 팔을 비틀지 않습니까? 팔을 비틀면 재간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산업자본에 대한 권력의 팔 비틀기라면은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벌이고 있는 뉴딜 펀드는 이른바 산업자본이 아니라 금융자본의 팔을 비트는 겁니다. 어쨌든 금융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 관치로부터 약하거든요. 예전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관치금융 그동안 늘 보면 역대 대통령마다 관치금융 없애겠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관치금융은 점점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왜? 인허가권과 감시 감독권을 갖고 있는 관료 정부가 틀기 시작하면 사실 은행 같은 경우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간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관치금융의 그 악습이 남아있고 관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부분이 금융입니다. 그 금융을 놓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임기 말에 와서 팔을 비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양산이 아니라 만약 의왕에 가게 된다면 아마 이번 뉴딜 펀드 때문에 갈 겁니다. 보세요. 20조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모으고 그중에 7조 원은 3조 원은 세금으로 4조 원은 국채은행의 투자금으로 이거 갖다가 어떻게 보면 유인책으로 해서 13조 원을 갖다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이놈 갖고 이걸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삑이 한다 그러지만 태양광이다 뭐다 다 이 권력에 줄대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돈 놓고 돈 먹기 한탕 보난자 같은 무슨 서부 황금 러시 때 한탕 먹고 튀겠다는 그 어떤 몰입애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툭툭툭 털고 결국 나중에 손해보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툭 털고 말겠죠. 그리고 다음 정권하에서 그러면 이 정권하에서 벌어졌던 일반 뉴딜 펀드 갖고 장난질 쳤던 이런 부분에 흔한 얘기로 의왕대학 가실 분들, 즉 교도소 가실 분들은 그때 가서 싹 정리해서 몇몇 정치인들, 몇몇 감옥 가고 그걸로 털고 나머지 관료들 상당수 그대로 남아있고 거기에서 국민 세금 갖고 왕창 평생 먹고 살던 번 놈들은 그 돈 갖고 호의호식하면서 그야말로 저 해외에 나가서 휘바람 불고 살고 있을 겁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임기 말에 어리석게도 이와 같은 뉴딜 펀드라는 돈 놓고 돈 먹기 도박판을 만드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누가 끼어 있는지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 그 주변 사람들 지인들 많이 보면 여기에 음으로 양으로 또 지금 현재 이쪽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 권력의 축들인 운동권이라든가 또 특정 지역 이 사람들 어디 기업인들 등등등등등 해갖고 보이지 않는 invisible government 보이지 않는 invisible cabinet 그 내각을 꾸려놓고 여기서 어떻게 한탕 땡길 거 땡겨서 또 보면 다음 정권을 자기들이 재창출한다면 재창출에 종잣돈을 쓸 것이고 아니면 그거 갖고 먹튀하겠다는 그와 같은 뻔한 꼼수가 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홍콩계 증권사인 CLSA 서울주점의 폴최 리서치 센터장은 세금으로 손실 보전하는 펀드와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는가? 펀드 매니저들이여 조심하라. 대통령이 당신의 경쟁자가 되었다. 하면서 그 리포트의 제목은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 매니저로 데뷔. 과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나중에 큰 곤욕을 치를 것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